어느 변호사의 글을 봤는데요. 음주운전 이외에 사고는 없고 단속에 적발이 된 피고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운전자는 재판엔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행정사를 통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막상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마지막에 강조를 했더라고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글을 읽다가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감히 법의 권위 앞에 무성의했던 피고인의 태도이지 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란 사건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음주운전은 성범죄와 더불어서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의 양형 기준이 음주운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지, 혹시 법원조차 술을 마시고 벌이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서 음주운전을 처벌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닐지. 어제 대낮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의 발인이 있었죠. 그 친구들,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월 12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엘레니스 모리셋의 아이러닉 듣고 왔습니다. 정지은님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공감해 주셨고, 박동철님은 음주운전 습관이에요. 판사님들 그 피해자가 자신들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딸의 아빠로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제도 이제 그 두 딸 키우는 아빠로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이 사고 얼마나 아팠을지 이런 그 문자 보내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날씨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시작부터 미세먼지 황사가 뭔지 어마어마합니다. 예. 황사 때문에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도착해서 이 내비를 이제 끌려고 딱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그 핸드폰 내비게이션 보면은 자기 운전 점수 계산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100점인데 차종별로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지. 제 번호를 넣고 제 이름이랑 이렇게 넣었더니 2등이다. 전국 2등. 1등 해야지. 야, 신난다. 이런 걸로 또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요. 억지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그런 아침이긴 한데. 자, 우리 우가혜님, 한현숙님, 이혜성님, 박승균님, 윤선희님, 김남민님, 강영애님, 신영아님, 김진우님, 이현수님,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4부에서는 또 오늘은 뭐지? 아무튼 평소보다 좋은 거, 보통 약간 튀긴 걸 많이 드리더라고요. 튀긴 종류로 많이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고, 4부에서는 소개되면 다 드려요. 청취율 조사? 요 전화 이제 오니까 받으면 12시는 허지웅씨 잊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허지웅의 집 금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참 심보가 2등 이거 자랑했더니 어찌됐든 오빠보다 더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위에 있네요. 참 심보가 잘해요. 심보라뇨. 팩트를 한번 짚어봤어요. 팩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봐. 전국이 황사로 뒤덮였는데 네. 밖에 차 타고 오면서 보셨죠? 네.
이 무슨 필터를 하나 씌운 것 같아요. 저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코팅을 한 번 더 눌러줬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막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뭔가 좀 벗으면 텁텁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황사가 심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지금 최악의 왕 네. 어지간하면 나가지 말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경보 혹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또 미세먼지까지도 매우 나쁨 단계가 계속되겠습니다. 예. 황사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모레 금요일부터 점차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내일까지 가요? 네. 금요일부터 점차 사라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 영동 쪽에는요. 건조특보 여전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건조특보 내려져 있으니까 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산불 내일까지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예.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릉 산불 축구장 530개 면적 소실입니다. 첫 번째 소식. 네, 바로 강릉 산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어제 8시간 만에 주 불길이 잡혔고요. 이 소방당국은 지난밤 사이에 이제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잔불 정리 그리고 뒷불 감시에 총력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 소방관 분들이 총출동하셔가지고 이제 어제 그 진화에 힘써 주셔가지고 그쵸.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맞습니다. 피곤하셨을까요? 네.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귀가하는 차량 행렬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 어디 인터넷에 올리셨는데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봤습니다. 사랑스럽기도 하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된 면적이 무려 축구장으로 따지면 530개에 달합니다. 진짜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인데요. 어제 화재로? 네. 어제 화재 하나로만?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헥타르로 따지면 379 헥타르가 잿더미가 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인명피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88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또 진화 작업에 많은 소방관 분들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소방관 대원 2명은 안구에 불티 그리고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8시 반쯤에 최초로 속보가 떴었는데 이제 화재는 20분에 시작됐고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이 산에서 불이 난 거였잖아요. 네.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헬기가 진화 작업에 나서지 못하겠다. 그쵸. 이런 속보까지 떴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그 인가 민가를 백채를 맞아요. 뒤덮어서 네. 미처 피할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예. 특히나 또 펜션이 많은 쪽으로도 불길이 갔어가지고 펜션도 불타고 굉장히 피해가 컸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방관 분들이 밤새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또 일출과 함께 좀 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임차 헬기 한 대 그리고 드론 등을 띄워서 공중에서도 진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들어오기 직전까지 살펴보니까 일단 오전 중에서는 더 이상 재진화가 된 곳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불 왜 난 거예요? 혹시 또 담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나무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강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아, 나무가 바람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전선을 덮친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확 특히나 어제 바람 너무 심했고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불길이 굉장히 크게 번진 거라고 합니다. 그 스파크가 바로 불러붙었구나. 맞아요. 아 이거 참 이거 막기 어려운 일이긴 했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당국이 이 원인이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붙을 수가 있나? 아 그래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산불 예방 위해서 해야 할 일 한 번 더 우리 기억하고 갑시다. 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은 등산하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허용된 지역 외에서 취사를 한다거나 야영을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산림과 가까운 논두렁, 밭두렁에서 쓰레기 태우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겠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작은 불이라도 불이 나게 되면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그리고 가스통이나 유류, 낙엽 등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만약에 아주 작더라도 집에 불이 난다면 나 뭐 이거 중요한 건데 라면서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 집에 다시 들어가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화에서 꼭 그런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도 불이 나면 예. 뭐 금덩이도 생각나고 뭐 통장도 생각나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저희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생명 최우선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스몬비어 앞을 보라입니다. 이 스몬비 무슨 신조어야 또 이거.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신조어입니다.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보면서 앞을 안 보고 네, 길을 걷는 사람들 스몬비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좀비가 그렇죠. 스몬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스몬비. 용어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타파하기 위해서 혹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 바닥 신호등을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깔아뒀습니다. 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신호등 말고 그건 아는데 불빛 바닥에서 같이 나오는 거. 자주는 못 봤어요. 요즘 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요. 요게 또 장단점이 분명하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바닥 신호등은 201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에 최소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지자체는 미관에도 좋고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사실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닌데도 예. 장점이 분명하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렇냐면 이 바닥 신호등이 보행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찰청에서 정해놓은 우리가 횡단보도 보행 시 원칙이 있어요. 예. 세 가지인데요. 서다, 보다, 걷다. 이게 방어보행 3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을 똑바로 보고 좌우도 제대로 살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바닥을 보고 있으면은 좌우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바닥에서도 불이 나오니까. 이거 합당한 지적인데. 네, 굳이 올려다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뭐 이게 오히려 스몬비를 막기는커녕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보행 중 주의 분산 사고 보험 신청 가운데 60%가 넘는 사유가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 중에 사고 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다가 앞을 안 본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큽니다. 아까 뭐 하나에 1,000만 원? 맞아요. 이상 드는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횡단보도마다 1,7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많이 드네. 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데 문제는 물론 장점도 분명하잖아요. 어린이들은 또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니까요. 근데 이게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것에 설치가 안 되고 필요 없는 곳에 설치가 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고요. 아직은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이럴 때 지금 괜히 뭐 누가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하면은 가이드라인 생긴 이후에 다시 또 이거 그쵸. 세금 들여서 맞아요. 다시 또 뭐 걷어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각지대에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한동안 화제가 됐던 영상 중에 왜 아파트에서 이렇게 차량 나갈 때 단지에서 나갈 때 언덕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횡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차를 보시더니 이게 약간 어쩔 줄 몰라 하셔. 이렇게 피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순간 이렇게 좀 정지되는 수가 있죠. 근데 차가 한참 그 할머니를 앞두고 멈췄어요. 근데 할머니가 안절부절하다가 쓰러졌어요. 혼자 쓰러지셨어. 그 다치셨대. 처음 봤을 때는 할머니 이상한 분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차가 멈춘 그 지점 이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차가 먼저 안 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땅히 멈췄어야 됐는데.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인데
근데 거의 안 보이는 횡단보도였어요. 흐릿했구나. 이런 거에 1,000만 원 쓰느니 지금 있는 거 횡단보도 좀 보수하겠습니다. 맞아요.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렇게 안 보이면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참 둘 다 피해자의 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네요. 할머니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발요. 들었고. 자, 우리 그래서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뒤에서 나오고요. 뒤에. 네, 제가 두 번째 헤드라인 시작하자마자 이 신조어에 대해서 합성어다라고 음. 설명드렸습니다. 스몬비. 네, 뭐가 합쳐진 건지를 퀴즈로 냈습니다. 쉽네. 쉬워요. 오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무엇일까요? 1번 요정, 2번 헐크, 3번 좀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우리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준의 한 걸음 더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좀비였죠. 선정답자 정혜림님, 배선빈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일반 정답자 박지연님, 2282 쓰시는 분, 4082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커피 보내드릴게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수요일입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있는 날이죠. 자, 오늘 뮤지컬 맘마미아 그리고 최근 영화 리바운드에서 맹활약 중인 두 배우입니다. 또 굉장히 친한 분들이에요. 배우 김진수 씨 또 장현성 씨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도 한 번 더 있죠. 또 준비도 하시고. 광고 듣고 김진수 씨, 장현성 씨 두 분 바로 만나 뵐게요. 아바 노래는 언젠가부터 그냥 가요 같아요. 아바의 댄싱퀸 듣고 계십니다. 아바의 히트곡들을 엮어서 만든 정말 많이 사랑받는 작품이죠. 뮤지컬 맘마미아가 3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두 배우가 있어서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 모셨는데요. 먼저 근데 이제는 이분이 원래 개그맨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이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개그맨에서 이제는 뭐 당연한 배우로 활약 중인 아내의 카드를 쓰는 남자? 이렇게 써있구만요. 아내 카드 쓰는 남자 김진수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작사가 양재선 씨의 남편 양재선 씨의 카드를 쓰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원래는 그냥 사자 전문 배우, 사자가 들어가는 모든 직업군을 섭렵한 최고의 어떤 그 전문가 배우에서 이제는 꼬꼬무 아저씨가 된. 자, 이분도 아내 카드 쓰세요? 아내 카드 쓰는 남자, 아내 카드 쓰는 남자를 2명이나 친구로 둔 장현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참. 여태까지 저를 소개했던 그 문구 중에 가장 독창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내 카드 쓰는 남자, 친구 둘을 둔 남자. 사실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내 카드 쓰는 남자라고 하면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친구를 2명이나 뒀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런 아내를 둘 수 없다면 그런 친구라도 둬야죠. 훌륭하다. 네, 최고인 것 같은데. 네. 3928 쓰시는 분이 꼬꼬무 아저씨다. 장현성님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해갖고 김미리님은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꼬꼬무 특급 케미 두 분인데 하셨고. 감사합니다. 강영애님께서 진수 씨의 우리 남편 부르는 듯이 정겨워요. 우리 남편은 임진수예요. 임진수님. 정경희님이 김진수님, 장현성님은 별 때마다 너무 여유 있어 보여서 좋아요. 그 여유로움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셨어요? 아내 카드죠. 친구죠. 네. 친구. 한 번은 아내 카드, 한 번은 친구. 알겠습니다. 그래, 사람 여유가 있어야지. 두 분이 이제 워낙에 예전부터 또 친하셨고. 네.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어쩌다가 그렇게 친해지신? 저희는 대학 동기예요. 네, 서울예대 저희가 89학번 동기고. 그래서 뭐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잘 몰랐다가 잘 모르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가 졸업 후에 같이 드라마하고 뭐 이렇게 작품하면서
좀 참 별거 아닌 아이구나 이런 아니,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 전에는 약간 범접하기가 힘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잠깐 장현성 씨 연출부였죠. 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관심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아 진짜. 거미수 감사합니다.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 이게 그 방송 적합한 용어가 뭐가 있지? 팬이 돼서. 야. 감사합니다. 거미숲을 좋아하실 이야. 것 같은 느낌이에요. 허지웅 씨. 제가 정말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은데. 허지웅 씨 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아니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지웅 씨 글을 되게 좋아해요. 장현성 씨가. 알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그 표현을 고르셨지만 저 저는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허지웅 씨 빠였습니다. 아, 그래. 야 너 성덕이다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디오에서 너무 반말을 했네. 근데 네. 연출분데 되게 뭔가 네네네네. 뭔가 말수도 없고 말수가 항상 없었어요? 이렇게 롱코트 같은 거를 입고 다니고요. 예. 학교 다닐 때 항상 시집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시집이요? 네, 굉장히 저 친구는 참 묘하다 분위기가 오. 다가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어떤 시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희 서울예대 연극과라고 하면 굉장히 그 끼와 열정이 정말 넘치는 게다가 이제 19, 20살 이럴 때잖아요.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또. 당시에 김진수 씨는 정말 그 요즘 말로 하면 핵 인싸였고 뭐 재밌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사실 그 데뷔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영화 배우 데뷔를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로. 예,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여학생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89년도 학번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뭔가 사실은 처음에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서사시 같은 거를 왜 그때 그럴 때잖아요. 예.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는 배우가 됐고 그때는 심지어 장항준 감독은 또 배우였습니다. 맞아요. 그쵸, 대학교 때 배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학교 때는 미처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가 네. 서로 존재는 않았지만 네네네. 같이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허당기가 있는 친구여갖고 허점도 많고 오히려 더 좋아지셨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 그 장항준 감독도 학교 때 아셨어요? 장항준 감독은 근데 여러분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말이 없었어요. 장항준 그렇죠. 감독이? 상상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장항준 감독하고 저하고는 학교 때부터 좀 친했는데 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연극과라고 하면 무릇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한 뭐 재즈 댄스나 뭐 극예술 연구회 뭐 이런 거에 가서 이제 재능을 뽐내야 되는데 예. 유일하게 장항준 감독하고 저하고 문예창작과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동아리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예창작과 그 방에서 글방에서 만나서 막걸리 마시면서 그 시국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래요? 예, 그 대자 못 쓰고요. 예, 그러다가 친해졌죠. 두 분이서 뭐 이렇게 같이 술 마실 때 말은 많이 해요? 둘 다? 그때는 그래도 왜냐하면 사실은 연극과에서는 저희 정도면 이렇게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가 힘든데 문예창작과 정도만 가도 장항준이랑 저만 해도 조금 잘생긴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맛이 있었죠. 그래요. 동아리 잘 가신 것 같아요. 그래, 선택을 잘해야지. 장항준 감독. 네. 그 얘기 또 이제 이따가 한번 해보고. 네네. 김진수 씨가 아내분이 또 우리 신승훈의 I Believe를 비롯해서 정말 네. 수많은 히트곡을 네. 작사했던 우리 작사가 양재선 씨입니다. 양재선 씨입니다. 이 어때요? 근데 이거 사실 약간 그 반농담 아니에요? 어떤 거요? 아내 카드 쓰는 남자. 아니 사실 진짜로 썼었고요. 아니 이상하게 한 몇 년 정도가 제가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예. 일이 전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집사람은 그래도 계속해서 저작권이 나오니까 예. 카드를 달라. 나도 어디 가서 쓰긴 써야 되지 않냐. 뭐 후배들 술도 한 잔 사야 되고 좀 쓰겠다. 근데 그래서 좀 쓰다가 최근에 이제 그 뭐 뮤지컬도 하고 이제 그렇죠. 좀 활동이 생기니까 수고해 가셨어요. 다시 네네. 그 개그맨 때 네. 정말 그 인기가 많은 네네. 거의 뭐 정상급이었는데 네네. 그때 번 게 번 거 뭐 한 10년 전에 다 까먹은 거고요. 이제. 진짜요? 네. 제가 번 건 다 쓴 거 같고요. 이제. 네. 허리케인 블루도 기억나고. 96년에 시작됐었죠. 대단했죠. 네. 이윤석 씨는 요즘 뭐 이렇게 자주 안 만나세요? 이윤석 씨도 가끔 보고요. 가끔 보고 뭐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음. 뭐
뭐 그 홍대에 자주 가는 저희가 가는 바가 있어요. 예, 그 알 옛날 이제 법하네요. 예. 아시는구나. 그 지하에 있는. 윤석이 형님이 네. 만취하셨을 때 한 2시 반쯤 되면 자꾸 문자를 보내세요. 예, 거기에요 아마. 예. 그곳이실 거예요. 예.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줄이시고 술 좀. 예. 그 시간에 가면 윤석 씨 바닥에 누워 계세요. 아 진짜. 그곳 바닥에. 예. 아 맞다. 아 근데 정말 그 네. 대표작들이 워낙 많아서 허리케인 블루도 있었지. 울 엄마도 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아, 네네. 우리 엄마라고 그 예전에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조일이연 씨하고 맞아. 연인으로 나왔던 정말 예, 재밌었는데 코미디 프로그램. 그렇게 너무 좋았죠. 걸쭉한 그 대표 코너들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 가지고 있다는 거. 내 네. 개그맨 커리어에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행운이고 복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개그맨을 그만하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이제 대학도 연극과를 나왔고 예. 배우 지망이었고 그랬는데 쭉 하다가 뭔가 그 연기에 대한 갈망이 좀 더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미디 연기도 좋았지만 뭔가 좀 다른 역할도 다른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가 예능이나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좀 예능을 이제 그만두고 연기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예능은 예능, 네, 네, 네. 연기는 연기 이렇게 다 나뉘어 그리고 있는. 좀 멋있게 다시 예능으로 돌아와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뭔가 이제 그런 경계를 허무는 최초의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랬는데 경계도 못 허물고. 네. 요즘에는 근데 뭐 다들 재능이 좋으셔가지고 예. 뭐 예능 하시는 분들도 연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죠. 네,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 김진수 씨가 저희 이제 동기가 그 연극과에만 120명이 있었는데요. 예. 정말 손꼽히게 연기 잘하던 친구였어요. 예. 어.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모두 다 제일 먼저 배우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기회가 뭐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개그맨으로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물론 뭐 개그맨으로 최고가 됐으니까 너무 좋다. 그걸 축하해줬지만 연기적인 재능은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지금 또 맘마미아에서 뭐 아주 끝내주는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긴 근데 그 개그도 당연히 이제 코미디 네. 연기니까 네, 네, 네. 액터니까 아니 뭐 또 신동엽 형도 연기 전공했었고 그럼요. 예. 그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개그맨을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여쭤봐야겠네. 저는 이제 그 코미디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갖고 대학에 저희 서울예대 들어갔는데 개그 클럽이라는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예. 너무 재밌는 형들이 있는 거예요. 막 거기 뭐 홍록기 씨, 이병진 씨 뭐 이래갖고 그분들 공연하는 거 보고는 저것도 뭔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 클럽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우연히 또 MBC에서 이제 대학생 그 개그 동아리 친구들을 섭외해갖고 처음 방송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같은 시간에 장현성 씨는 문예창작 동아리에서 거기서 대자보 쓰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서 네, 그렇죠. 네. 시대와 예술을 논하는. 그랬군요. 장항준 감독과 함께. 그렇죠. 네. 저는 아까도 잠깐 우연히 말씀드렸는데 거미숲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 라이터를 켜라가 네네. 거미숲 전인가요, 후인가요? 기억이 명확하게 안 나네. 후일 겁니다. 아마. 후인가요? 그러면 네네. 거미숲에서 처음 뵌 게 맞네요. 네네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진짜 저 직업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그 평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시든 그 전문 직업인 연기를 하면은 꼭 그 방면에 정말 오랫동안 실제 일했던 사람처럼 아무런 위화감 없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진수 씨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직업 배우로서 캐릭터를 만들어 오는 방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내 동료지만 질투가 날 만큼 뭐 가령 옷으로 친다면 그 인물을 확 입고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치 코바느질을 하듯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뭐 여기 팔 따로 등판 따로 뭐 발목 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 따진다면 그런 평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감사한 게 이제 뭐 어떤 전문직이면 취재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가령 뭐 지금 저희가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분은 그러면 라디오를 듣는다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떤 채널을 찾아서 들을 것인지, 잡지를 본다면 무슨 잡지를 볼까,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무슨 사이트에 가장 접속을 많이 할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그 배경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대박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꽤 오랫동안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해보기도 하고, 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예전에는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뵐 수가 있었어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시작을 했죠. 예. 대박이다. 원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이번에도 장현성 씨 같은 신기하다. 경우에는 지금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두 분 다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용산고등학교 코치로 나와요. 예. 장현성 씨는. 예, 예. 근데 실제로 진짜 용산고등학교에 가서 그 코치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계속 관찰해서 영화 속에서 그 코치분들이 하는 제스처나 이런 거를 똑같이 구현을 해냈어요. 또 진짜- 재현을 해내고 또. 진짜 성실하시구나. 네, 너무 그 성실해요. 이게 그냥 원래 저렇게 저는 이제 화면만 봤으니까 아, 네네. 이게 약간 저렇게 다 타고 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지런하시군요. 네. 먹고 살라니까요. 맘마미아도 사실 지금 거의 저희가 3주차죠. 3주차인데도 항상 분장실에 다른 친구들보다 한두 시간씩 먼저 와서 노래를 계속 연습하고 야. 그러다 목 가고 그래서 공연 때 그럼 안 되잖아. 공연 때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배우분들은 대부분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예. 20년, 30년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뭐 몸에 이제 아예 딱 배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들께 이제 누가 되지 않으려면 다행히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들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큽니다. 맞아요. 두 분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자꾸 저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뭔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김혜진님께서 우리 청취자 김혜진님께서 악역도 잘 어울리고 정의로운 역할도 잘 어울리는 정말 드문 배우 장현성님 너무 좋아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그 리바운드 잘 되고 있잖아요. 영화. 네네네. 그 리바운드 두 분 그러면은 우정 출연인가요? 어쨌든 장항준 감독과의 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네. 출연료는 그러면 하지만 받을 건 다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아 이렇구나. 다행이다. 그게 또 우정을 유지시켜주죠. 다행이다. 나는 솔직히 나 안 받은 줄 알고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네. 당연히 받아야죠. 아, 그럼요. 왜냐면 우정 출연의 분량이 아니던데 뭘. 그렇죠. 그렇구나. 뮤지컬 맘마미아 이 김진수 씨는 네.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당연히 뮤지컬이. 네, 근데 저도 좀 오랜만에 하는 뮤지컬이어서 사실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면은 뭔가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가요? 네,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한 몇 년 정도 안 한 사이에 시스템 같은 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전문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좋아졌죠. 네, 대한민국 뮤지컬이 아주 너무너무 뭐랄까 수준도 높아졌고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전석 씨 하신 적 있으세요 뮤지컬? 예전에. 데뷔를 네, 지하철 1호선. 극단 학전에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로 데뷔를 나 했었는데 학전 출신이시지. 네, 그때는 사실 그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죠. 예. 네, 정말 열정만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뭐 진수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상 꿈은 뭐 가령 뭐 웨스트엔드나 뭐 이런 뭐 브로드웨이나 예. 이런 무대에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더군. 하지만 우린 지금부터 이를테면 뭐 모를 심는 심정으로 못자리 농사를 하는 심정으로 이제부터 해보는 거야 했었는데 정말 지금 한국 뮤지컬의 수준은 뭐 영국이나 미국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많이 막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김진수 씨가? 어떤 그래도 경험자 훨씬 전문적이시니까. 기끼니에요 저는. 에이. 근데 그 저희 연출 이제 외국 연출분 폴이 와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예. 한국 맘마미아가 그분이 전 세계 맘마미아를 다 연출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맘마미아가 굉장히 수준 높다고 그렇게 하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맛에 산다. 오늘 뮤지컬 맘마미아로 돌아온 배우 김진수, 장현성 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뮤지컬 맘마미아 팝그룹 아바의 히트곡을 엮어서 만든 뮤지컬인데요. 아바 어느 나라 출신 팝그룹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중국,
1번일 수 있어. 왜냐면 모든 건 그들의 것이니까. 그러면 1번이라면 약간 이름도 성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뭐. 2번 인도. 아, 인도가 성조가 더 많지 않나? 3번 스웨덴. 아. 자, 힌트. 아바가 네. 유로 댄스 페스티벌 우승 출신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난 의원이 오늘 스웨터인데 입은 옷이 아, 스웨터인데.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수준 있는 아, 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최정원의 와. 맘마미아. 최정원 씨가 부르는 맘마미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우 김진수 씨 또 장현성 씨 우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네요. 말씀들 너무 잘하세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이 약간 의외의 모습들도 네. 발견하게 돼서 아 그래요. 예 너무 즐겁습니다. 특히 아까 그 대학교 때 시집을 들고 다니던 장현성 씨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매우 재밌습니다. 허지용 씨는 저희가 생각한 거 그대로죠. 그렇죠. 그 왜? 그대로입니다. 네. 야 이거 좋은 뜻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좋은 뜻이에요. 네. 사실은 그 농담이에요. 뭐랄까요? 요즘 이제 매너 예. 그리고 예의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과잉된 때가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가령 뭐 저희가 이제 배우로서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 만났을 때 너무 깍듯하고 너무 막 이러면 오히려 약간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맞아,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맞아. 아, 나랑 친하기 싫은가? 이런 거. 네. 맞아. 그런 지웅 씨는 거. 약간 적당한 까칠함 같은 게 이 미간에 있어. 그치. 그래서 그 약간 그 약간 동질감 같은 거. 장난도 약간 치고 싶어하는 그런 오히려 모습도 장점일 보이고. 수도 있는 그 까칠함.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맘마미아 관련해서 문자들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뮤지컬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맘마미아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네. 일단 변진영 님이 두 분의 열정이 좋은 무대 또 좋은 작품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김상수 님은 지난 일요일 남편이랑 딸이랑 보고 왔는데 너무 멋지셨어요. 지난 감사합니다. 일요일이면 저와 현성 씨가 그렇네요. 함께한 예, 날이네요. 예, 예. 연기력은 당연하고 에너지들이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아 님은 3월 25일 진수 씨 나오는 맘마미아 50평생 첫 번째 뮤지컬로 친구들과 즐겁게 봤습니다. 이야. 너무 재미있었어요. 야, 반가워요. 김미아님은 첫 뮤지컬이셨잖아요. 그렇죠. 평생 3월 25일은 제 첫 맘마미아 공연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와. 그렇죠. 저희가 처음을 24일에 함께- 시작했으니까. 네, 처음을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인연이네. 네. 천미자님이 김진수님, 장현수님 오랜만에 봬요. 저는 네. 4월 22일 친구 10명 데리고 야. 네. 맘마미아를 보러 갑니다. 설레고 신나요. 이렇게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와. 22일은 저 공연 아니네요. 에이. 근데 송일국 씨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니까 네, 그,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로. 전에 이제 이 코너 송일국 씨가 나와서 네네. 그 뮤지컬에 임하는 그런 그 자세, 태도 이런 네네. 거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 엄청 열정적이시더라고요. 뮤지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오. 네, 진짜 열심히 하고. 경쟁심 같은 건 안 느껴지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같은 더블 배역이니까 그런 예. 건 있죠. 아, 저 친구가 야, 요런 거는 나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잘하는 부분이 있다. 아, 나도 저 부분에선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배우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더블 캐스트가 저 진수 씨하고 송일국 씨가 더블 캐스트고 저하고 예. 가수 김정민 씨가 더블 네. 캐스트인데 사실 둘 다 이제 얼굴로는 경쟁이 안 되죠. 네. 일단 안 됩니다. 네. 일단 송일국 김진수 아이 뭐 다 아시잖아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도 대답한다. 생각보다 아이. 가수 김정민 씨가 진짜 잘생기셨어요. 잠깐 김진수 씨한테 좀 장현성 네? 아니, 아니 친구라서 그게 아니라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 상견례 때 한 명씩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현성 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아니 진수야 큰일 났다. 왜? 그랬더니 너랑 더블이 송일국 씨야.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송일국 씨는 잘생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상견례 날 장현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김정민 씨가 나왔다. 뵀는데 네 걱정이나 해라. 아니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 네. 조금 못생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민이 형은 사기야. 그 사람 진짜. 왜 그렇죠? 근데 김종민 씨랑 장현성 씨랑 서로 얼굴 안에 서로가 있는데 그래요?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환영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 허지웅 씨 안 되겠네. 얼마나 사실 얼마나 우리 사실 이런 예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왠지 제의 가는 에이. DJ야. 예의가 아니라 밴디. 옛날부터 팬이었다니까. 옛날부터. 방수영님은 이분은 리바운드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리바운드에서 두 분 나오시는 거 봤는데 네. 김진수님 영화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예,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리바운드 진짜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예, 맘마미아도 봐주시고 리바운드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현성 씨도 같이 나오시고. 예. 네. 리바운드 지금 굉장히 흥행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고 네, 입소문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까 김진수 씨는 그 우리 장현성 씨가 영화 리바운드 속에서 배역을 준비하는 네, 네. 그런 모습 말씀해 주셨었는데 김진수 씨는 어땠나요, 영화 속에서? 진수 씨는 그 제가 그 어떤 평론가 분의 그 리뷰를 읽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진수 씨한테 보여줬어요. 거기에 영화 전체에 대한 평이 뭐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예. 그게 이제 한 6, 7줄 있었고 그다음에 감독 장항준에 대한 평가가 뭐 굉장히 좋은 평이 또 역시 한 3줄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배우 김진수의 자연스러운 웃음이 너무나 반가웠다. 그게 2줄이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기자님 어디 캡처를 해놨었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지금 찾을 수가 없네. 안타깝네요. 사진첩을 급하게 찾고 네. 계시는데 아, 그만큼 반갑기도 하고 정수진 기자님이시네요. 오. 네, 정수진 기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수진 기자님 훌륭한 글 감사드립니다. 예, 글 잘 쓰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그럼요. 김수현님이 장현성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따뜻한 역일 땐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데 악역일 땐 어찌나 비열하고 무서운지 하면서 유유하고 하트를 이렇게. 좋은데요? 유유와 하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만큼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김혜연님이 현성님, 진수님 서로의 TMI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TMI? TMI라. 누구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빨리 최근에 이제 본 것은 지금 김진수 씨 저희가 공연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됐죠. 예. 의상이 바지가 안 맞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2주 만에. 이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사실 보시는 분들이 물론 굉장히 그 환호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그냥 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요. 아니 저 봤는데 바지가 이만큼이 접혀요. 그만큼 2주 만에 살이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금. 네. 얼마나 빠진 거예요, 그러면? 총 연습 때부터 하면 한 8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8kg? 네. 근데 저희는 8kg 정도 갖고는 티도 안 나요. 사실. 한 18kg는 빠져야지. 네. 이번에는 예, 진수님 차례예요. 네. 그 저희가 맘마미아를 하다 보면은 그 단체 군무 씬들 있잖아요. 그렇겠죠. 여러 예. 사람이 춤을 추는 씬이 있는데 예.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장현성 씨를 꼭 따라서 보세요. 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춤 씬이에요. 정말 안무를 너무 잘해요. 네네네. 이래봬도 노래도 노래지만 한 댄스. 평소에 좀 하시나요, 춤을?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을 줄 몰랐네요. 요번에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저 안에 어떤 그 댄서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네. 야, 신기하다. 원래 그게 아닌데. 댄서의 피. 댄서의 피. 알겠습니다. 장항준 감독 얘기 잠깐 할까요? 네, 네, 네. 장항준 감독은 저한테 어떤 특정한 한 순간으로 기억돼 있어요. 언제요? 이 형은 제가 이제 예전에 연남동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네. 지금은 다른 데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못 받았고 두 번째 또 전화 오길래 급한가 보다 하고 형 왜 그래? 받았더니 지웅아 연남동에 맛집이 어디 있지? 내가 지금 한 6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괜찮은데 빨리 얘기해줘. 그 장면으로 기억돼 있습니다. 그런 식이야. 그게 장항준이죠. 네. 완전 순수해. 예. 그러고 조금만 더 나가면 예? 지웅아 지금 너네 집에서 술 한잔 먹어야 되겠는데 야 너 비밀번호가 몇 번이니? 이렇게 나와요. 나 집에 없는데. 나 집에 없는데 괜찮아 비밀번호만 얘기해. 여기까지 갑니다. 저랑은 문자를 저한테 장항준 감독이 딱 문자가 오면은 물음표 하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X를 보내면은 느낌표로 끝나요. 뭐야 그게? 술 한잔 할래? 아. 안 돼. 알았어. 이거예요. 네,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냥 물음표 하나만 오잖아요. 뭘 쓰는 것도 귀찮아. 이제. 괜찮죠. 하긴 근데 정말 그 대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면은 정말 정말 그 문장 부호만으로 대학 가는 것 그럼요.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 감독으로서의 장항준 올 장윤성 씨는 아실 테니까 원래부터 놀라웠어요.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막 방송에서 보면 까불까불하고 그렇죠. 막 누구 막 이렇게 약 올리고 이러는 것만 봐서 예. 되게 막 그 현장에서도 까불까불할 것 같은데 진중하고 그리고 어떤 디렉션을 줄 때 너무나도 그 배우를 배려해서 항상 그 배우 옆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거기 장현성 배우님 거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가서 현성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배려가 있구나. 조용하게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완전 의외인데. 정말 의외죠. 네. 저는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미덕이네요. 네네네. 최소한 한 20년 이상 사귀어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2년 이렇게 됐죠. 예. 굉장히 가까이서 본 친구인데 감독으로서 장항준이라고 한다면 이 재능에 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좀 비루한 푸른 곰팡이 같은 시절을 보내왔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나마 김은희 작가가 조금 빨리 성공을 한 덕분에 이제 연명을 하였던 것이지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위험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리바운드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저희 사실 며칠 전에도 그 GV 관객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관객분들의 이 환호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지금 뭐랄까 이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자연인 장항준으로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 따뜻한 전구 하나가 탁 들어와 있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전에 라이터를 켜라를 보고 야 천재다. 그렇죠. 네. 진짜 천재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차기작들이 나왔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야 그래 데뷔작이 너무 약간 이게 상식 밖으로 좋았어. 그렇죠. 라이터를 켜라가 너무 상식 밖으로 좋았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야. 하면서 계속 차기작을 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참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은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리바운드를 한 거예요. 표현 좋다. 노골이 된 골을 가지고 계속 리바운드 슛을 날리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저희가 옆에서 볼 때도 가장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하고 있고 즐기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다. 네. 요거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항준이 안 들어게. 안 듣겠지. 안 들어. 특히 우리가 나오더라 안 들어. 들으면은 이제 흉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너튜브 채널을 이거는 몰랐는데? 3명이서 해요. 장항준 감독까지. 이럴 거면 장항준을 부를 걸 그랬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김장장 TV 20세기들이라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고요. 요거는 그러면 안에서 무슨 얘기하세요? 세 분이서?
뭐 옛날 얘기도 나누고 뭐 정말 저기 아무 얘기나 합니다. 아무 막 얘기나. 해요. 아예 서로 이제 그 세 분이서 토크하는 그런 그렇죠. 아무 얘기. 이게 그 부제가 합법적 집탈출 프로젝트인데 이게 장현성 씨가 지은 거예요. 오. 근데 뭐냐면은 저희끼리 이제 일도 없는데 모여서 술 먹긴 뭐해서 그냥 거리를 일거리를 내가 근데 셋이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쭉 꾸준히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꽤 많아지고 해서 뭐 즐겁게 만나서 하고 있어요. 요즘도 자주 하세요? 요즘은 너무 바빠져가지고 예.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녹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나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내 그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왜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만나서 놀면 즐겁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그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친구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맘마미아가 너무 좋아 나는. 계속 만나니까. 네, 계속 만나서 그렇죠. 같이 뭐 놀고 하는데 돈은 딴 사람이 준다.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맞아. 그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예전에는 즐거우려고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네. 그냥 만나서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만났더니 즐거운 일이 나중에 이제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안 그러네 저도. 120 쓰시는 분께서 장현승 배우님이 김은희 작가 작품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매번 일찍 돌아가세요. 그렇죠.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하시는데. 뭐 서운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배우가 그 극 중에서 사망한다는 건 굉장히 그 축복받은 캐릭터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든 영화든 연극이든 그 안에서 굉장히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지만 드라마는 죽고 나면 출연료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네. 회상씬이라도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회상 씨는 덜어 써주시더구만. 그래요? 예. 그런 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하차를 중간에 시킬 거면은 회상을 자주 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7일 요거 쓰시는 분은 진수 씨는 2018년쯤 K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셨잖아요. 네네네. 기회가 되면 다시 DJ 하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라디오 너무 좋아요. 방금 전에도 막 광고 나갈 네. 때 난 라디오가 너무 좋아.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103.5 예. 개국할 때 12시 이 시간에 어? 저랑 정선희 씨랑 DJ를 했었어요. 예. OFDay라는 프로그램을 조상님이시네. 네. 아빠. 그래갖고 그때는 정말 처음 개국해서 저희 이제 이 채널이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막 엽서로 주로 받았었거든요. 엽서? 예. 근데 사연이 안 와가지고 최화정 씨 거 훔쳐다가 읽고 그랬었어요. 야 이거 네. 러브 FM의 화석이네. 네. 야. 그랬어요. 러브 너무 FM. 신기하다. 그게 네. 언제예요? 그게 97년인가? 97년. 6년인가 7년인가 뭐 그 정도쯤일 거예요. 아마 대박이다. 처음 개국 때. 저 고3 때인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러네. 내가 이 시간에 와 있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이거 뭐야? 3928 쓰시는 분이 네. 장현성 씨 장인어른이 탤런트 양택조 씨죠? 잘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니 양택조 선생님. 처음부터 알고 아셨어요? 그 이제 아내분을 만나실 때? 처음엔 몰랐죠.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뭐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었으나 뭐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다 돌파가 되더구만요. 예. 네.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뭐 이제 연출이든 연기든 네. 이쪽 길을 계속 갈 거고 그쪽을 공부를 했는데 근데 누구나 아는 그 배우분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의 네. 아버지다. 근데 뭐 감사한 것은 그 서로의 그 작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뭐 간섭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세요. 네.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잠깐 고민하신 것 같은데. 없었다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야? 두 분이 이제 워낙 친한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네. 오늘 분위기도 분위기고 뭐 청취자분들에게 너무 잘 전달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두 분의 이 장점 장점. 서로의 장점 한 가지씩만 한번 밝혀볼까요?
장현성 씨는 참 그 방송에서 보시기에도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참 사람 따뜻하다라는 느낌 많이 느껴지실 텐데 따뜻해요. 진짜로. 그 전에 그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구례였거든요. 예. 그 이제 장례식장이. 예. 근데 거기까지 또 내려와서 또 한참을 또 이제 지켜주면서 좋은 이야기도 저한테 든든하게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거 볼 때도 뭐 참 마음 따뜻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주변에 이제 후배들한테도 보면 이제 장항준 씨는 굉장히 후배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또 베풀어요. 티나게 예. 항상 떠들고 그- 막 그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꼭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쏴서 네. 소문이 안 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써요. 그럼요. 그런 사람인데 절대 안 써요. 네, 절대. 장현성 씨는 뭐 후배들 조용히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가 아는 걸로도 정말. 네네네. 역시.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역시 덕질하길 잘했어. 좀 잘했어요. 사람 잘 보내요. 장현성님. 예. 글쎄요, 뭐 저 지난번에 어디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가 싶은데 사실 이렇게 그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굉장히 뭐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김진수 씨 덕분에 가장 많이 웃었어요. 살면서. 제 인생에서. 아.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물론 저한테 그리고 장항준 감독한테 저희가 이제 가지는 시간의 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수 씨가.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다치거나 무례하게 하지 않고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뒀다는 게 일단 뭐 기쁘고 재산이지. 뭐 이쯤 되면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 홈쇼핑 같은 거에 그 묶어서 1+1으로 예, 예. 개런티 약간 좀 서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캐스팅을 홈플러스에 한번 아니 그 뭐라 그러죠? 홈쇼핑에 한번 의뢰를 해보는 정도까지 좀 뭐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예. 아이고 서로 지금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얘기 잘 이제 친구끼리 안 하게 되니까. 한미숙님이 김진수님은 웃을 때가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장현성님께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분이라 역할마다 찰떡이고 나오시는 드라마 꼭 챙겨봅니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우리 웃는 얼굴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근데 웃는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해요. 그 우리 저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나 꼭 여쭤보고 싶은 거. 네네네. 아직도 싸움 순위 1위세요? 아니 저는 그 순위에서 밀려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무슨 계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막 네. 어디 대학교 후배들이 소문을 냈나? 아니요. 저는 대학교 때 후배들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 목격자들. 노래 나갈 때 제가 조용히. 네네. 아니면 체험 한번 하실래요? 아니에요. 나 그냥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살려주세요. 아닙니다. 자, 아니 5867 쓰시는 분이 장현수 씨 YG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친한 가수분 누구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래서 춤을 잘 추셨구나. 이유가 있었네. 리정한테 따로 배우나 봐요. 아니 뭐 저희 그 사옥 지하에서 네. 제가 이제 별 스케줄이 없으면 오전에 거기 가서 운동하고 이제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스케줄을 하는데 예. 뭐 그냥 댄서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그래요. 예. 야.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이유가 있었네. 네. 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네. 한 분씩 우리 인사 말씀 또 뭐 포부도 포함해서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맘마미아 6월 25일까지 공연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와서 편안한 웃음, 좋은 노래, 아바의 좋은 노래 많이 즐겨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저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네, 뭐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요즘 또 날씨도 좋아서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극장에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 아주 신나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아까 3번 스웨덴이었죠. 우리 3097 쓰시는 분 그리고 이연호님, 김현정님 세 분 축하드리고요.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라서 더욱더 보기 좋은 두 배우였습니다. 김진수, 장현성
두 분과 함께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자, 우리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또 4부에서 요즘 청취조사 기간 맞아서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지요.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나 오늘 요즘 사는데 사연이 없는데 싶은 분들 그냥 우리 제목만 신청곡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요 햄버거 세트, 오늘은 이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 바로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 되게 좋겠다. 햄버거 세트. 6953 쓰시는 분, 정치율 조사 전화가 진짜 오긴 오네요. 022056 이 번호로요. 4분 조금 안 되게 통화를 했는데요. 뭐 이게 뭐라고 손도 떨리고 땀도 나네요.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가장 친절하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이프 전화를 이렇게 받았으면 반찬이 바뀌었겠죠. 아무튼 허지웅 쇼 주로 듣고 SBS만 듣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신기한 날이에요. 오늘 복권 사야겠어요. 그토록 받기 어렵다는 정치율 조사 전화를 받으셨군요. 이 현주님께서는 아이들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요. 한 곳도 없는데 마음이 말랑말랑 또 몽글몽글해지네요. 아이와 함께 인생의 소중한 시간 보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김유아님은 사연 처음 보내는데 웅디가 이름 불러주시면 저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진짜 늘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고마운 말씀 보내주셨고 세 분 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현주님이 방금 이제 사연 읽어드린 이현주님과 김유아님이 각각 폴킴의 초록빛 그리고 우효의 민들레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바로 틀어드릴게요. 두 곡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이현주님이 생각도 못했는데 햄버거 바로 보내주셨다고 귀에서 먹겠나요? 감사합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왜 웃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1085 쓰시는 분이 게시판에 문자로 이제 선곡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연 없이 그냥 선곡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이분이 노 사연 사랑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근데 지금 진지하게 보내신 거예요. 진짜 사연이 없고 사랑 그냥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노사연 씨의 사랑을 이렇게 신청하신 건데 뭔가 의도하지 않은 이 센스라는 것이 이토록 웃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감탄했어. 오세훈님께서 오늘 큰딸 소풍 가는 날이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침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소풍을 학교에서 한다고요. 백일장 같은 거였는데 어젯밤 애들이랑 옷을 맞추고 모자를 고르고 했는데 불쌍해요.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소풍이었는데 날이 얼른 좋아져요.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안 간 게 낫죠. 예, 안 간 게 나아요. 한 이제 며칠 미뤄서 조금 날씨 좋을 때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소풍 따님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오늘 같은 날은. 8006 쓰시는 분은 웅디 부산이에요. 외근길 점심을 먹고 해변길에서 잠시 산책 중입니다. 바다가 참 예뻐서 한컷 찍어봤어요. 허지웅 씨 들으면서 산책 중인데 사무실 들어가기 싫으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 불지만 차진 않습니다. 이문세 봄바람 신청합니다 하면서 사진도 같이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저 같아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연만 문자만 읽었을 때는 무책임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가지 마세요. 우리 소개된 분들 사연 소개된 분들 햄버거 세트 다 보내드릴 거고 방금 신청하신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방송 내내 쭉 함께 해주셨는데 신지민님, 완수기님, 김서아님, 박은주님, 김병열님, 이연호님, 장미양님, 조혜수님, 전희경님, 김영희님,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쭉 함께 해주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훈 쇼 마칠 시간입니다. 자, 끝곡 오늘 엔딩송은 정영민님이 신청하셨어요. 웅디 찐팬인 작은 며느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웅디가 좀 전해주세요. 유빈아 사랑한데이 조정석의 아로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수술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도 참 너무 예쁘고 선곡이 어울리네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날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진한석, 전상진,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